좀만 더 앞으로 갈래? 칠 것 같아. 오늘부터 이제 그 3월 모의고사 진도를 나갈 건데, 잠깐만요. 한 30번 정도까지 하는 게 목표거든요. 30번. 안 돼요. 30번 정도까지 이제 진도를 나갈 건데,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지문이 대충 몇 개냐? 4, 9, 10, 한 6지문 정도 일단 목표로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연장 수업을 할 건데 대신에 오늘 마무리 못한 데일리나 이런 거는 집에 가서 확인하고 뭐 내일까지 보낼 수 있게 해줄게요. 안 남기고. 알겠죠? 대신에 연장 수업 하는 대신에 지금 진도 부분이 좀 더 급하니까. 그래서 데일리 마무리 못한 거 내일까지 해서 그 숙제랑 같이 보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오늘까지 이제 어제까지 숙제겠죠. 그래서 숙제 검사는 아까 말했다시피 일단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오늘 10시 반에 좀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어차피 10시 반까지는 못 할 거예요. 그래서 10시 대충 한 20분 이 정도까지 이제 진도를 나갈 건데. 만약에 이제 그 우리가 예정했던 30분까지 이제 못 나간다면은 뭐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해야죠.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요. 자, 하기 전에 앞서서 일단 자료 먼저 나눠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올해 3월 모의고사 유의어. 자, 그리고 11월 모의고사 변형 문제. 잘못됐어요? 11월. 그러네? 똑같은 건데. 뭐야, 왜 11월 때 나왔지? 잠깐만요. 다시 주실래요? 제가 잘못 보았나? 4번인데요. 그래요? 11월이. 뭐지? 그 11월, 잠깐만. 11월 모의고사 받으신 거 다 주실래요? 그럼 제가 폐기할게요. 그럼 뭐야, 민선이만 3월 거 받은 거예요? 네. 잠깐만. 머리 길이만 짧네. 뭐지? 왜 그런지 알겠다. 내가 잘못 출력했네. 이거는 출력해서 갖다 줄게요. 이따가 수업 끝나고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어쨌든 모의고사 11월 모의고사 변형 문제 드릴게요. 어법이랑 서술형 다 뺐습니다. 언제까지 들어오면 이따가 숙제 나갈 때 확인하세요. 자, 닥치고요. 자, 마지막 워크북입니다. 지난번에 드린 거에 분량이 약 2배 정도 되지 않아요? 1.5배 정도. 지문이 많으니까. 어법도 들어가 있었네. 그렇죠. 해석도 다 되어 있어요. 해석도 들어가고. 해석은 선택. 해석 있다고? 제 해석 선택으로 하면 안 되겠죠? 와, 되겠냐고. 오겹살인데. 신진이가 오겹살이 되겠냐. 준이가 찔린 게 많았는지 그 요새는 또 숙제를 잘 보내더라고요. 원래 잘했어요. 근데 잘 미친 거 아니야? 요새 줬다고 너 되게 안 가서 모르지. 영문을 직접 써보세요. 다시 드릴게요. 아까 눌렀지? 요새 내가 멍청이나 기억을 못해. 자, 3월 모의고사 바로 펴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진도 나가고 있는 게 이 3월 모의고사인가요? 네. 거의 끝났어요. 그래? 앞부분은 안 나갔잖아. 앞부분 안 나갔잖아. 그래? 앞부분을 안 나왔다고? 뒷부분부터 나와서 9번인가 7번, 8번, 9번, 10번. 10, 11, 12.
우리가 그렇게 안 해. 우리 이제 5번 하는데. 여기 앞에서부터 나오겠는데? 우리 뒤에서 뒤쪽도 타는데. 여러분이 진도를 나갔다면은 얘기가 좀 빠르겠네요. 진도 나가는 거 보니까 어때요? 이게 난이도가 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느끼기에 보여주세요. 뒤에는 생각보다 아마 앞부분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네. 앞부분 안 앞부분이 했어요. 어려웠어. 뒤에 부분 생각보다 23번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문제의 난이도로 이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문의 난이도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근데 지문 난이도로 봤을 때 초반부가 그렇게 막 쉬운 내용들은 아니에요, 사실은.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11월 모의고사 진도를 나갈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대부분의 이제 고2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첫 문장에서 되게 비유적, 추상적, 포괄적 이런 이제 멘트로서 주제를 쓰고 그리고 부연 설명에서 우리가 그걸 파악해야 되는 이런 패턴으로서 되게 이제 많이 문제를 냅니다. 보통 고2 모의고사쯤 되면요. 그래서 초반부의 문장을 읽어도 이게 뭔 말인가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를 학교에서 잘 가르쳐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자, 내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첫 문장 볼게요. 21번부터입니다. 자, 뭐 요 사람들에 의한 연구가 illustrate 보여주는데 fish and fish 스타일의 assimilation을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뭔 말인지가 중요하거든요. fish and fish 스타일 assimilation. 그러니까 fish is fish 방식의 동화를 보여준답니다. 여기서 assimilation이라는 게 원래 assimilate의 이제 명사형인데 동화시키다라는 거거든요. 동화시키다. 동화시킨다는 건 똑같이 되게 하다 이런 거잖아요. 똑같이 되게 하다. 그러면은 fish is fish 방식의 동화를 보여준대. 이게 뭔 말인데? 이거를 보고 우리가 답을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죠. 21번 문제잖아요. 실제로 우리 함축의미 추론으로 문제가 나왔었는데 여기에 밑줄이 쳐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In the context of young children thinking about the earth, 지구에 관해 어린애들이 생각하는 맥락에서 fish is fish 스타일의 동화를 보여준답니다. 뭐가요? 연구들이요. 자, 뭔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바로 볼게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첫 문장에서 추상적이고 뭐 비유적이고 뭐 이런 표현으로서 이제 많이 이제 문장을 이제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나온 그 추상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나온 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녀석의 의미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글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됐어? 근데 우리가 첫 문장만 보고는 당연히 이 의미를 파악할 수 없겠지. 그러니까 뒤에 있는 예시와 설명을 통해서 얘가 나중에 무슨 말인가 우리가 문장 끝까지 읽고 난 다음에 다시 여기로 돌아가 볼 거야. 알겠지? 미리 말하면 여기 첫 문장이 주제야. 여기가 주제거든. 그래서 이 주제 부분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이따가 확인을 해보자고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They work with children. 그들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거예요.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애들이냐? Who believe that the earth is flat.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대요. Because 왜 그러냐면 these fit their experiences. 이것이 그들의 경험과 일치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attempt to help. 도우려고 노력했답니다. 그들이 이해하도록. 뭘 이해하도록? That in fact it is spherical. 그것이 실제는 어떻다? sphere라고 sphere, 구 형태다 라는 거를 이해시키려고 돕기를 노력했답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이 시작되는 건데 fish is fish 스타일의 assimilation을 보여준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뭔 말인지 몰라. 그래서 어쨌든가 뭔가 실험을 했대. 애들 대상으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애들이 있어. 어떤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이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애들이래.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야. 그래서 이 애들을 대상으로 어떤 실험을 한 겁니까? 이 애들을 대상으로 사실은 지구는 구체이다 라는 내용을 설명하는 상황인 거죠. 됐죠? 이 상황입니다. 자, when told it is wrong. 말을 들었을 때겠죠? 접속사 뒤에 지금 told가 나왔는데 told가 동사가 아닙니다. 분사예요, 분사. 과거 분사. 말하다가 아니라 들었다로 해석해야겠지. 지구를 말하는 거죠, 이승용. 지구가 둥글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이들은요, often pictured the earth. 그 지구를 상상했답니다. as a pancake, 팬케이크로 상상을 했대요. 팬케이크. rather than as a sphere. 그러니까 구의 형태라기보다는 팬케이크 같다고 생각을 했대요. 자,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애들은 어떻게 믿었다고? 평평하다고 믿었대, 지구가. 근데 실제로는 지구는
구 형태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한 거야. 아이들한테. 얘들아, 사실 지구는 동그랗게 생겼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야? 이런 모양으로 생각했다는 거야. 이런 모양. 됐어요? 팬케이크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생각했다고. 이렇게 넓적한 이런 모양.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보면은 동그라미 형태라고 했으니까 지금 요 표면 부분은 평평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결국에 아이들한테 동그랗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은 어디서 못 벗었냐? 이 평평하다는 거에서 일단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 관념을 애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며. 근데 동그랗다고 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평평하다라는 이 일단 기반이 되는 틀이죠. 애들한테. 이 기반이 되는 틀에서는 애들이 벗어나질 못했다는 거야. 이해되죠? 엄마 이제 이어서 볼게요. 자, if they were then told.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들었다면요. 대절이하고 it is round like a sphere. 그것이 둥글다고요. 구처럼. 그러니까 진짜 동그라미처럼 둥글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그들은 해석했대. The new information. 새로운 정보를 해석했대요. About a spherical earth. 그 어떤 구 형태의 지구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해석을 했습니다. 그들의 평평한 지구의 견해 내에서 했다는 거야. 봐봐. 지금도 뭐라고 하고 있어? 그들은 기본적으로 뭐야? 지구는 평평하다라는 견해를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는 거야. 여기에서 벗어나서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다. Think outside the box 하지 못한 거예요. 됐어요? 여기서 수거 표현을 하나 알려드리면 방금 전에 제가 말한 건데 Think outside the box 해도 됩니다. 직역을 하면 뭐냐면 박스라는 건 여기에서 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틀. 됐어요? 이런 상자 모양의 틀인데 이 틀 밖에서 생각하다라는 거거든요. 틀을 벗어나 생각한다는 거예요. 틀을 벗어나 생각한다. 그래서 실제로 think outside the box가 창의적으로 생각하다라는 뜻도 되거든요. 창의적으로 생각하다. 왜냐하면 창의적으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기존에 뭔가에서 주어진 거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게 창의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think outside the box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근데 아이들은 어떻다? think outside the box 한 게 아니라 think inside the box를 한 거예요. 됐어? 박스 내에서만 생각을 했다고요. 그들의 지구가 평평하다는 그 견해 내에서 생각을 했다고. 견해 밖으로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자, 어떻게 상상을 했는지 볼까요? By picturing a pancake-like flat surface. 팬케이크 모양의 그런 평평한 표면을 상상했답니다. Inside or on top of a sphere. 그 동그라미의 안쪽이나 아니면 꼭대기 쪽에. 됐어요? 그러니까 뭐 그림이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뭐 대충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자, 지금 여기서 말한 게 뭐 동그라미 일단은 그 동그라미가 있는데 보자. 이게 요렇게 안쪽에 있다거나 뭐 요렇게 있다거나 뭐 이렇게 상상했다는 거 아닐까? 대충? 대충 생각해보자면. 그러니까 애들은 그냥 지구는 둥그란 모양이야. 이거를 생각을 못하는 거야. 이거를 생각을 못해. 동그랗다고 말을 해줬는데도. 그러니까 계속 어딘가는 평평한 부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애들이 계속 이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게 이 글의 핵심이에요. 됐어? 즉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고정관념에서. 그러면은 당연히 또 나와야 되는 단어. 고정관념이라는 단어도 나와줘야겠죠. 스테레오타입입니다. 스테레오타입. 이게 뭐야? 고정관념이야. 됐어? 본문에 없는 단어예요. 스테레오타입. 그러니까 이 스테레오타입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계속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 안에서만 생각을 하고 요 안에서만 생각하려고 하니까 완전 동그라미 형태, 이 형태를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애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 아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곳은 평평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그럼 평평하니까 당연히 지구도 평평할 것이다. 둥근 모양이라면 이렇게 미끄러지거나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애들 머릿속에 당연히 있는 관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애들이 뭐 이렇게 생각하든 이렇게 생각하든 이렇게 평평한 부분이 무조건 있다라고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with human standing on top of the pancake. 여기서는 with 분사구문인데 with 뒤에 명사 나왔고 그 뒤에 ing 나왔죠. 그래서 얘는 주어처럼 해석하면 돼. 얘가 뭐뭐한 채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서 있는 채로 됐냐? 어디에? 그 팬케이크의 꼭대기 부분에. 됐어? 이렇게 팬케이크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거.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 있는 채로
이 사람들이 이 구 형태의 안쪽이라든가 아니면 그 위에 꼭대기 부분에 이렇게 평평한 부분에 서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미지화를 했다는 겁니다. 아예 동그란 형태는 다시 한번 생각하지 못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계속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보자면 The model of the Earth. 지구의 모형은 어떤 지구의 모형이냐? That they had developed and they helped them explain. 그러니까 그들이 발전시켰대요. 그리고 도움이 됐답니다. 그들로 하여금, 즉 학생들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도와줬답니다. 뭐를 설명하도록 도와줬느냐? 그들이 could stand or work upon its surface. 그 표면에서 서 있거나 걸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표면에서 서 있고 걸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줬던 지구 모형. 됐어요? 지구본 생각하면 되겠죠. 지구본.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본을 딱 보여주고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야. 이걸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 있을 수 있냐면, 어떻게 우리가 뭐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냐면, 지구에 뭐 만유인력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하면서 뭐 이렇게 설명했겠지 뭐. 됐어? 그 지구 모형이 did not fit the model of a spherical Earth. 그 구형의 지구라는 모델과는 일치하지 않았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모델은 그럼 지구본을 얘기한 게 아니었네요. 지구본이 아니라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거는 이제 학생들이겠죠. 학생들. 여기 있는 학생들. 그러면은 여기서의 모델이라는 거는요, 그들이 상상한 어떤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어요? 여기서의 모델은, 그러니까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상상한 형태, 지구의 형태겠죠. 됐어요? 이걸 말하는 거야. 아까 내가 그렸던 요 모양 말하는 거예요. 요 모양. 됐어요? 이 최종적인 형태겠네요. 즉, 이 최종적인 형태는 어떤 형태입니까? 처음에는 애들이 어떻게 생각했어?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했어? 이걸로 발전됐죠. 그쵸? 그 다음에 뭘로 발전됐습니까? 이렇게나 이렇게 발전된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they had developed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생각이 발전된 거니까. 그리고 뭡니까? 그들이 어떻게 표면에 서 있을 수 있느냐, 걸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거를 도움을 이제 그 서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된 모델이 결국에 뭐다? 실제 구의 지구의 모델과는 어울리지 않았다는 거죠. 맞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안 맞잖아요. 이거랑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 한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 볼게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 글의 주제, 문에서 나왔던 내용은 뭐냐면요, 어떤 연구에서, 그러니까 지구에 관한 아이들의 생각의 맥락에서 Fish is Fish 스타일의 동화를 보여줬다라고 했거든요. Fish is Fish 스타일? 이게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 볼게요. Fish is Fish의 이야기처럼 그 Fish is Fish가 뭔데? 이제 설명 나온다. 뭐랍니까? A fish imagines everything on land to be fish-like. 이게 바로 fish is fish래요. 뭐라고요? 물고기는 상상한데 육지에 있는 모든 것이 물고기 같을 거라고. 됐어요? 우물안 개구리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됐어? 그러니까 fish is fish 스타일이 한 건 뭐야? 우물안 개구리라고. 우물안 개구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런 방식의 fish is fish 이야기처럼 everything the children heard, 아이들이 들었던 모든 것, 여태까지 설명 들었던 모든 것은요, was incorporated. incorporate 하면 통합시키는 건데 수동태니까 통합되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실제 통합시키다라는 단어 중에 유명한 integrate를 쓸 수도 있겠죠. 똑같이 ed형으로 쓸게요. 통합되었답니다. 뭐에 통합됐습니까? into their pre-existing views. 여기에 통합됐답니다.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견해에 통합됐다고요. 기존의 견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결국 똑같은 말을 또 했네요. 됐나요?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사실 어찌 보면요, 주제를 좀 더 구체화한 주제 재진술 문장이 되겠네요. 됐나요? 첫 문장에서는 어땠습니까? 주제를 말하긴 했지만 되게 비유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으로서 전달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첫 문장만 봤을 때는 이게 뭔 말인지 잘 몰랐잖아요, 사실. 그치? 근데 이 마지막 문장을 보니까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됐을 겁니다. Fish is fish 스타일이 무엇이냐? 쉽게 간단하게 말하면 우물안 개구리식의 스타일. 됐어? 이게 Fish is fish 스타일이고, 좀 자세하게 말하자면 첫 문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여기서 Fish is fish 스타일이라는 걸 좀 자세하게 써보자면요, 자신의
제한된 경험과 시야, 됐어요? 자신의 제한된 경험과 시야로 그 이제 자신만이 알고 있는 그 틀이 있겠죠. 그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관념의 틀이 있겠죠. 그 틀 내에서 학습하는 내용을 여기서 뭐라 하면 될까? 그 학습하는 내용을 틀 내에서 이해하는 방식.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틀 내에서만이라고 쓰는 게 좀 더 정확하겠다. 됐어요? 자신의 제한된 경험과 시야로 그 틀 내에서만 학습하는 내용을 이해하는 방식.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우물안 개구리라고요. 됐죠? 이게 바로 무슨 스타일이다? fish 스타일이라고. 알겠죠? 그럼 여기에서 assimilation이라고 동화라고 표현을 했는데, 동화라는 건 다시 한번 뭐다? 똑같이 만들다라는 거거든요. 똑같이 만들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관계대명사를 이만큼 알고 있어.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너네한테 관계대명사를 설명할 거야. 그럼 여기에서 내가 동화시킨다는 표현을 쓰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이만큼 알고 있는 것만큼 너네도 똑같이 관계대명사를 이만큼 알게끔 똑같이 만들어줄 거다. 이게 동화시킨다고 표현한 거야. 됐어? 됐어? 자, 그러면은 동화를 시키려고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동화에 실패한 거죠. 그쵸? 그래서 어떤 방식의 동화라고 했습니까? 우물안 개구리식의 동화가 된 거라고요. 완전한 동화가 아닌 거죠, 결국에는. 됐어요? 왜냐면 되다 말았잖아요. 그쵸? 동화가 되다 말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완전한 동화가 아니라 어떤 방식이다? 우물안 개구리식의 동화라고 보시면 되겠다. 됐나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 이 글에서 이제 말하는 거는요. 이제 아이들에게 과학 개념의 학습이라는 게 기존의 관점에서만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 됐어요? 이거를 지금 시사하고 있는 거죠. 지구가 평평하다는 기존의 견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지구가 동그랗다는 걸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중요한 건 기존의 견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아까 나왔던 pre-existing 뭐 이런 단어 아니면은 established 이런 단어를 쓸 수도 있겠죠. 확립되어 있는 기존의 뭐 이런 거. 그리고 여기에서 벗어나서 생각하다 아까 말했던 think outside the box를 못하는 거죠. 스테레오타입을 못 버리는 겁니다. 둘 다 본문에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이 안 된 사람 없죠? 넘어갈게요. 22번. 자,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Advice부터 시작할게요. Advice from a friend or family member. 친구나 가족 구성원의 조언이랍니다. 이 사람들의 조언이 is the most well-meaning of all.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뜻에서 하는 말이래요. 가장 좋은 거예요. 하지만 it is not the best way.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랍니다. 뭐에 있어서? To match yourself with a new habit. 너 자신을 새로운 습관에 매칭시키는 거야. 연결시키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방법이 아니랍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금 애매하게 뭐가 부시럭거리냐? 뭐야, 뭔 소리야? 부시럭거리는 거. 다행이에요. 누가 수업 시간에 취식을 해? 졸려가지고. 졸려? 졸려? 졸리면 얘기하지 그랬어. 왜? 눈을 빨리 깜깜. 어? 뭐라고? 눈을 빨리 깜빡이게 되는. 눈을 빨리 깜빡인다고 해서 포식자가 못 다가오는 건 아니야. 부시럭거리지 마 이씨. 자, 봐봐. 앞 내용은 사실 별게 없는데 뒷 내용, 특히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새로운 습관에 매칭시키는 데는 최고의 방법이 아니랍니다. 뭐가요? 부모나 가족의 조언이. 자, 첫 문장도 미리 말해줄게요. 얘가 역시나 또 주제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 첫 문장이 주제라는 걸 안다 하더라도 역시나 전체 내용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다 이런 패턴이라는 거예요. 고의고사가.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그냥 예시가 쭉 나오거든요. 어떤 예시인지 볼게요. While hot yoga may have changed your friend's life,
만약에 핫 요가가 너의 친구의 삶을 바꿔놨는데 반면에 does that mean is the right practice for you? 그것이 의미하느냐 is the right practice 적절한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for you 너에게. 자 이게 뭔 말이냐? 잘 봐봐. 친구나 가족이 조언을 해준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말한 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조언이란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야 내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만약에 가연이랑 나랑 친구야. 근데 가연이가 예를 들어서 뭐 필라테스를 했어. 그래서 막 뭐 가랭이 찍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필라테스 하면은 필라테스를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뭐 살이 한 10kg가 빠졌어. 그래서 이제 나한테 오는 거야. 야, 나 필라테스 했더니 살 10kg 빠졌어. 이거 개쩔어. 너도 해봐. 이게 뭐야? 이게 조언이야, 조언. 됐어? 친구가 해주는 조언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좋은 뜻에서 하는 거겠죠. 좋은 뜻에서 하는 거겠지. 아니 내가 효과를 봤으니까 너도 한번 해봐라. 너도 살 빼면 좋지 않냐.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한 거겠지. 근데 이게 무엇이다? 나랑 내 습관에 매칭시키는데 최고의 방법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예시로 든 게 뭐야? 필라테스를 통해서 가연이의 삶이 바뀌었어요. 막 살 빠지고 되게 예뻐져서 막 네가 연예인 데뷔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도 자, 어쨌든 삶을 바꿔놨어. 자, 그랬을 수도 모르지만 근데 과연 그게 나한테 효과가 있겠느냐 이거 말하는 거야. 얘한테 효과가 있었지 나한테 효과가 있냐고. 나한테. 나는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잖아. 필라테스를 했어. 막 몸이 막 아파. 막 너무 아프고 막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더 먹었어. 그래서 살이 10kg가 더 쪘어. 이럴 수도 있는 거라고. 안 맞을 수도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과연 진짜 진심 어린 조언으로 당연히 좋은 의도로서 얘기를 해주겠죠. 가족이나 친구는. 근데 그게 과연 나에게 효과가 있겠느냐. 이 얘기 하는 거야. 이해됐죠? 또 이어서 볼게요. We all have friends. 우리 모두는 친구를 가지고 있어. 아닌데 너네 없는데. 자 어쨌든 자 이어서 볼게요. 어떤 친구냐면 who swear. 이 swear는 원래 이제 맹세하다는 뜻인데 확인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럼 확인하는 친구들이 있답니다. 어떤 걸 확인하느냐. 여기에 대생략된 거고 대절의 주어가 their new habit이야. 동사가 changed their lives. 목적어 나온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번이라고 보면 돼요. 이 swear에 대한 목적어 1번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여기 표시돼 있죠? swear의 목적어 2번이 되는 거야. 됐어? 그리고 이 전체 괄호가 이렇게 수식을 하는 거죠. 됐어요? 큰 틀은 이렇다고. 큰 틀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친구를 가지고 있냐면 1번과 2번을 확인하는 친구가 있다는 거야. 됐어? 1번이 뭐냐면 그들의 새로운 습관이래. 막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는 그들의 새로운 습관이 그들의 삶을 바꿔놨대.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확인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건 나는 의심하진 않는답니다. 대절을요. Getting up super early. 엄청 일찍 일어나는 게 changes people's lives.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겠죠. 이거를 의심하진 않는다는 거야. 좋은 습관이죠. Sometimes in good ways and sometimes not. 뭐 때로는 좋은 방식으로든 뭐 때로는 그렇지 않게든 어쨌든 사람들의 삶을 바꾼다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의심하진 않는다는 거야. 하지만 be cautious. 자, 명령문으로 나왔으니까 사실상 여기를 요지로 잡을게요. 요지로. 됐어요? 자, be cautious. 그러나 주의하랍니다. 뭐에? You don't know. 너는 알 수는 없어요. if 저를요. 여기서의 if는 뭐뭐인지 아닌지입니다. 뭐뭐인지 아닌지. This habit, 이 습관, 즉 이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will actually make your life better. 너의 삶을 더 좋게 만들어 줄 것인지 아닌지는 너는 모른다는 거죠. Especially if it means 특히나 그것이 의미한다면요. You get less sleep. 너가 덜 잠을 자는 걸 의미한다면요.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친구 민선이가 와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와갖고 저기 어떤 사람 보니까 새벽 4시 반에 일어난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막 이렇게 운동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 좋은 거잖아. 갑자기 좀 불안한데? 사례. 아니 사례는 나중에 해줘도 돼. 사례는 나중에 하고. 알았어. 어쨌든 쌤도 나이가 드시고 거마 창문 좀 열어줘. 아니 더워서 갑자기.
옷을 좀 두껍게 입고 와갖고. 아무튼간. 그래서 그렇게 이제 민선이가 얘기를 했어. 야, 우리도 4시 반에 일어나자. 되게 좋은 습관이야.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이제 내가 얘기하는 거죠. 난 5시에 퇴근하는데? 그러면 난 잠자지 말라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요. 어떤 특정 사람에게 적합한 것이, 적합한 어떤 습관이 나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됐어요? 일반적인 사람들 또는 어떤 특정 사람에게 알맞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이 습관은 나한테는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좋은 첫 문장에 나왔다시피 정말 좋은 뜻에서 하는 말이겠지만 과연 내가 이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데 있어서 내가 좋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좀 나름 비교적 빨리 이제 깨달은 편인데요. 저는 중3 때인가 고1 때인가 사실 이 비슷한 걸 깨달았습니다. 뭐냐? 저는 절대적으로 얼리버드는 아니라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얼리버드는 아니에요. 옛날에 학교에서 이제 제가 근무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근무할 때 그 8개월간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 왜? 아침에 일찍 가잖아. 또 선생님들은요. 7시 반까지 출근이었거든. 미치겠는 거야. 너무 일찍 가니까. 일찍 가고 일찍 퇴근? 뭔가 되게 들으면 좋은 거 같죠? 근데 나랑 안 맞아요. 나랑 안 맞아. 학교도 또 멀었어. 저기 차 타고 1시간 걸렸어. 그러니까 너무 머니까 안 맞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 저는 그래서 강사를 한 거예요. 늦게 나와서 늦게 가. 저는 이게 좋아요. 나는 새벽에 올빼미 마냥 이렇게 일하는 게 집중이 잘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막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뭐 이렇게 하는 거 뭡니까? 나한테 완전 안 맞는 이제 습관 형성이 이제 되는 거겠죠. 근데 아니다. 얘기는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쓸데없는 거예요. 넘어갈게. 자, so yes. 그러니까 you can try. 너는 시도할 수 있대요. What worked for your friend? 그러니까 너의 친구에게 효과가 있었던 것. 그래서 효과가 있었던 것을 너가 시도해 볼 수는 있겠죠. 해볼 수는 있겠지. 하지만 don't beat yourself up. 자, beat up 하면요 자책하는 겁니다. yourself까지 합쳐서요. 그래서 너 자신을 자책하지는 말랍니다. If your friend's answer, 너의 친구의 답이 doesn't change you, 너를 바꿔놓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In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됐어? 아까 말했던 거랑 똑같아. 가연이가 야, 나 필라테스에서 10kg 빠졌다? 너도 해봐. 해볼 수 있지 나도. 그래? 해볼 수는 있잖아. 근데 했는데 난 효과가 없어. 난 오히려 10kg 쪘어. 그러면 나는 자책할 수도 있잖아. 아니 쟤는 10kg 빠졌다는데 나는 왜 10kg가 더 찌냐? 나 진짜 나는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됐어요? 꼭 그러라는 법은 없으니까. 자,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All of these approaches involve guessing and chance.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Guessing and chance. 이 부분. 빈칸으로 내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근데 빈칸으로 내기에는 조금 문제가 아깝고, 얘가 의미하는 바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일단 직독직해를 해보자면, all of these approaches. 이러한 모든 접근은요, 뭘 포함하냐면 추측과 우연을 포함한다고 했거든요. 추측과 우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추측은 뭐고 우연은 뭘까요? 그러니까 추측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그 습관이 나한테도 좋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추측이에요. 그 습관이 나에게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됐어? 이게 추측이고요. 그리고 우연은 뭡니까? 그 습관이 우연히 그 친구에게만 맞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잘 맞는 우연일 수 있다는 거죠. 됐어? 이거 말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추측과 우연이라는 개념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야. 됐어? 아니 페이커 같은 사람이 와갖고 야 이렇게 하니까 세계 1등 하던데?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게 여러분한테 효과가 있겠냐? 없지. 당연히 없지. 그건 괜히가 만든 거지.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 아침에 이제 몇 시에 일어나갖고 랭크 게임을 몇 번 하고 내가 게임을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세계 1등 됐더라고. 너도 이 습관 가져가. 너도 세계 1등 할 수 있어.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거는요. 아 그냥 뭐 무시할게요. 아니 저런 거 하나하나 다 대응해주면 끝이 없어요. 네. 그때 결승전 봤는데 결승전 끝나자마자 이 새끼 나한테 숙제 보내더라고요. 결승전 끝나자마자 카톡을 딱 보낸 거야. 숙제 카톡. 뭐 몇 월 며칠 숙제입니다. 이러면서 딱 보내. 그래갖고 내가 결승전 끝나자마자 보냈네 준이야? 이러니까 뭐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길래 그냥 무시했습니다. 아무튼 넘어갈게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추측은 뭐다? 아 내가 이렇게 잘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잘 됐는데 이 습관을 통해서 그러면은 이 습관을 쟤한테도 해주면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됐어? 추측이잖아 추측. 그렇죠? 그리고 우연히 그 친구에게만 알맞는 습관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든지 뭐 운동을 뭘 한다든지 됐어요? 그래서 추측과 우연을 포함한다는 거야 이 모든 방식 자체가. 이해됐죠?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And 그리고 that's not a good way.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랍니다. To strive for change in your life. 너의 삶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전용 그 사람의 전용 습관 같은 겁니다. 됐어요? 내 습관을 여러분한테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 너네한테 야 너네도 이제 앞으로 렉스강에서 5시에 나가라 뭐 이럴 수 없잖아요. 내 습관을 강요할 수는 없죠. 이건 저한테 맞는 방법이고요. 실제로 선생님들 중에서도 심지어 아침 9시에 출근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희가 참고로 2시 반까지 출근이거든요. 저희 학원이. 근데 9시에 출근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9시에. 그럼 저보고 하라고 하면 전 못해요. 난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그 시간에 저 자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생활 패턴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습관이 다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드릴게요. 어차피 주제나 이런 거 다 정리해서 나중에 제가 프린아웃으로 줄 거니까 막 이렇게 노가다 뛰면서 안 쓰셔도 돼요. 자 타인에게 유익했던 습관이 본인에게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간단하죠? 이거예요. 이 내용 쉽죠? 넘어가겠습니다. 23번 23번 지문이 조금 어렵거든요. 문장이 짧아요. 이게 답니다. 하나, 둘, 서인, 너희 5문장. 이게 다거든요. 근데 좀 잘못 이해하면 조금 이 지문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서요. 일단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독직해 위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 볼게요. Individual human beings. 개인 인간은 differ from one another. 서로 다르답니다. Physically, 신체적으로 다르대요. In a multitude of visible and invisible ways. multitude of 하면 그냥 많은입니다. 그래서 많은 가시적이고 비가시적인 측면에서 개별적인 인간은 신체적으로 다르답니다. 자, 이어서 바로 가볼게요. If races, 자, race는 인종이란 뜻이죠. As most people define them,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들을, 즉 인종을 정의하듯이 인종이라는 건 are real biological entities라고 나왔어요. 이 entity가 실체라는 거거든요. 그 아래 별주 단어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생물학적인 실체라면 then 그러면 people of frequent ancestry 하면은 혈통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혈통의 사람들은 would share a wide variety of traits 다양한 특성을 공유할 거고요. 반면에 유럽 혈통의 사람들은 would share 공유할 거랍니다. 다양한 다른 특성을 공유할 거래요. 자, 직독직해 다 했어요. 뭔 말이에요? 다 했어, 직독직해. 이게 뭔 말인데? 쉽지 않죠? 그죠? 자,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니다. 설명 있다 하고요. 그냥 볼게요. 아니, 여러분이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나 once we add traits, 우리가 특성을 추가해 보면요. 어떤 특성이냐? That are less visible. 자, 덜 가시적인 특성을 추가해 보면요. 뭐보다 skin coloration, hair texture, and the like. and the like는 기타 등등이야. 그래서 뭐 피부색이나 머릿결,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보다 덜 가시적인 특성을 우리가 일단 추가하면 we find that 우린 대절이야를 알게 될 수도 있답니다. 대절이야를 알게 된대요. The people we identify as the same race. 똑같은 인종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렸던 사람들이 are less and less like one another. 서로 덜
비슷할 수 있고요. 그리고 more and more like people 사람들과 더 점점 더 비슷할 수도 있답니다. We identify as different races 우리가 다른 인종으로 정의했던 사람들과 오히려 비슷해질 수도 있대요. 자, 뭔 말이에요? 그래요? 네, 네. 그래? 이따 한번 물어봐야겠다. 어, 이따가 가온이한테 물어볼게요. 어. 아니 내가 동아나 대현이한테 물어본다는 소리는 안 했잖아. 자, 볼게요. At to this point, 이 점에 추가해봐라 대절이야를. The physical features used to identify a person. 자, 사람을 정의를 내리는데, 그러니까 식별하는데 사용되는 신체적인 특성이 어떻게? As a representative of some race. 그러니까 어떤 인종의 전형이라고, 예를 들어서 skin coloration과 같은 피부 색깔과 같은 어떤 인종의 전형이라고, 대표라고 사람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신체적 특성이 are continuously variable 지속적으로 변할 수 있답니다. So that 그래서 one cannot say 누군가가 말할 수가 없대요. Where brown skin becomes white skin 어디에서 갈색 피부가 흰색 피부가 되었는지를 말할 수 없답니다. 자, 뭔 말이야? 이해했어요? 아니 아까 여기 이해됐다며 동아랑 대현이랑. 아 여기는 이해 안 됐어요? 한 줄 이해되고 안 되면 이해돼요. 자, 마지막 문장이에요. 마지막 문장이에요. Although the physical differences themselves are weird. 비록 그 신체적 차이가 그 자체로 실존한다 하더라도 the way we use physical differences to classify people into discrete races. 어떤 방법이냐면 우리가 신체적 차이를 사용하는 방법이랍니다. 왜? 사람들을 분류하기 위해서요. 어디로 분류하는 거냐? discrete races로요. discrete이라는 건 그냥 별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별개의 인종으로 사람들을 분류하기 위해 우리가 신체적 차이를 사용하는 방법은 is a cultural construction. 그냥 문화적 구성입니다. 이러고 끝났습니다. 글 끝났어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가온이 옆에 있는 준이야. 뭔 내용이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가시적인 것으로 구분하는 문화가 있는데 비가시적인 걸로 따져보면 막상 맞지 않는다. 오, 뭔 소리지? 자, 은준아, 모르겠어요. 상효가 뭔 내용인 것 같아? 모르겠어요. 자, 우리 아까 감 잡았던 우리 동화는 인종이 그러니까 신체적 차이로 인종을 나누는데 사실 그렇게 나누면 안 된다. 그 내용은 맞아요. 그거는 맞아. 그거는 맞아. 전체적인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한 것 같네요. 자, 하지만 대부분이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한 문장 단위로 제가 설명해 줄게요. 한 문장 단위로 다시 돌아가서. 자, 지문은 금방 끝났어요. 근데 이제 아까 여기는 어려운 거 없죠? 사람들은 그냥 다 다르다는 거예요. 심플하죠? 사람들은 가시적인 거든 비가시적인 거든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측면에서든 눈에 안 보이는 측면에서든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했고요. 바로 이어서 이 문장을 좀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만약에 정말 인종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인종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흑인종, 황인종, 뭐 백인종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나누기 위해 구별하는 이 인종이라는 체계가 정말로 만약에 생물학적인 실체라면 생물학적 실체 됐어요? 생물학적 실체라면 그러면 흑인종과 백인종은 생물학적 특성이 달라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야. 이해돼요? 아니 우리가 흑인이냐 백인이냐의 차이점은 뭡니까? 피부 색밖에 없어요. 생물학적 특성이 달라요? 뭐 흑인은 뭐 손가락이 뭐 6개고 막 이럽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생물학적 특성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종을 나눌 때 우리는 마치 어떻게 정의를 내린다? 인종이라는 게 생물학적 실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됐다라는 거야. 잘못됐다라는 거. 됐죠? 그래서 이거를 간략하게 좀 정리해서 써볼게요. 또 너네 혼자 공부할 때 또 여기 헷갈릴 수 있으니까 패러프레이징을 제가 간략하게 쓰겠습니다. 인종이 정말 잠깐만. 분필로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이걸 쓸게. 아니 손이 아파요. 손이. 제가 여기다 또 정리를 해왔으니까 정리한 거 써줄게요. 요거는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사이즈 조절을 좀 하고. 자, 요 부분 지금 설명한 거 if races 좀 확대해 줄게요. 자, 인종이 정말 생물학적 실체라면, 좀 쉽게 말하면 뭐냐? 흑인종, 흑인종과 백인종은 서로 생물학적 특성이 달라야 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 쉽게 말하면. 근데 여기에 숨겨진 말은 뭡니까? 근데 실제로 다르지 않잖아요. 실제로는 다르지 않잖아. 생물학적 특성이 다르지 않잖아. 그래서 그 얘기한 겁니다. 이해됐나요? 첫 번째. 여기 이해 안 되는 사람 혹시? 여기서 공유했다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아까 본문에서는요. 그러니까 공유했다라는 건 뭐냐면 흑인 집단이 있을 거고요. 백인 집단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유럽 사람들 얘기했으니까 백인 집단이겠고, 아프리카 혈통 얘기했으니까 흑인 집단이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얘네가 이제 공유를 했다라는 거는 요 안에서 이제 요 흑인 사람들이 되는 거겠죠. 요 안에서 이루어진 그런 이제 공유한 뭐 유전적인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서도 얘네 백인끼리의 이제 공유된 그런 백인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렇지? 근데 이게 어떻다는 겁니까? 서로 생물학적 특성이 다르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얘네는 지금 여기에서 wide variety of trace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wide variety of different trace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different trace. 이 말 자체가 뭡니까? 얘네가 다양한 특성을 공유했고요. 얘네는 다른 특성을 공유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다른 특성. 여기서 말하는 다른 특성이 뭐야? 얘네랑은 다른 특성을 공유해야 된다고. 만약에 이게 진짜 생물학적인 근거가 맞다면. 근데 아니잖아요. 실제로 아니잖아. 그래서 그 얘기한 겁니다. 이해됐어요 이제? 오케이. 자,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그러면. 자, 다음 문장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요. 하지만 우리가 피부색이나 머릿결과 같은 것보다 덜 가시적인 특성을 추가해본다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패러프레이징 해보자면 두 번째, 덜 가시적인 특성이라고 말한 게 무엇이냐면 이거는요. 그러니까 비가시적인 건 아니에요. 비가시적인 건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 근데 덜 가시적이라고 했으니까 좀 잘 눈에 안 띄는 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피부색이나 이런 건 딱 보면 눈에 띄잖아. 근데 잘 눈에 안 띄는 거.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닐까? 뭐 예를 들면은 뭐 골격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콧대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아닐까요? 예를 들면 됐어요? 이런 거는 좀 비교적 덜 가시적인 특성이죠. 그러니까 덜 가시적인 특성이죠. 자, 좀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덜 가시적인 특성이 여기 좀만 내릴게요. 자, 덜 가시적인 특성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 뭐 이제 골격이라든가 콧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추가를 해보자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수 있다? 다른 인종 사람들이 덜 가시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비슷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덜 가시적인 특성 있죠. 잠깐 이렇게 쓰겠습니다. 가시적인 측면에서는 달라 보이는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덜 가시적인 측면을 추가하면 우리와 우리라고 하면 안 돼. 우리라고 할게요. 그냥 편의상 우리와 더 닮을 때도 있다. 됐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피부색은 달라요. 가시적인 측면이죠. 피부색은 달라. 근데 골격만을 따질 수도 있잖아요. 골격만. 됐어요? 그럼 골격만을 따진다면 비슷할 수도 있는 거거든. 예를 들어 콧대만 따진다면 또 비슷할 수 있는 거거든. 이건 좀 비교적 덜 가시적인 거잖아. 됐냐?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또 비슷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인종이 만약에 생물학적으로 뭔가 차이가 있다면은 그럼 얘네끼리 서로 똑같아야 되고 얘네끼리 서로 똑같아야 된다 이거야. 뭐가? 생물학적인 특성이 똑같아야 돼. 생물학적인 특성이. 그래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생물학적 특성이라는 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뭐 덜 가시적인 거 얘기 나왔으니까 뭐 예를 들어 골격 같은 거라고 한번 쳐볼게요. 이런 게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얘네 둘은 아예 달라야 돼요.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생물학적 실체라면. 됐어?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얘랑 덜 가시적인 게 비슷할 수도 있잖아요. 골격이 비슷할 수도 있고 콧대가 비슷할 수도 있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생물학적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생물학적 실체로 이 인종을 생물학적 실체로 구분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지금 계속 이 얘기하는 거야. 됐어? 이해됐어? 오케이. 자, 다음 거도 볼게요.
자, 근데 여기에서 심지어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Add to this point that the physical features라고 나왔어요. 가시적인 특성입니다. 이번에는. 자, 지금 두 번째 문장에서 인정한 건 뭐였습니까? 사람들을 인종으로 구별한다는 것 자체는 뭡니까? 가시적인 특성으로서 구별을 한 거죠. 그렇죠? 가시적인 특성으로서 구별을 했는데 그 구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생물학적 특성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됐어요? 그게 얘기한 거. 두 번째는 뭡니까? 이렇게 만약에 나눴어도 얘랑 닮은 점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 덜 가시적인 측면에서. 그 얘기했죠, 두 번째.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심지어 가시적인 특성에서조차도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갈색 피부가 흰 피부가 되는지 뭐 이런 거를 추가해봐라 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3번 내용을 쓰겠습니다. 좀 내릴게요. 자, 3번 내용을 정리해서 쓰자면 세 번째 문장 얘기하는 겁니다. 즉, 피부 색깔도 계속 변함으로 백인도 진화 과정에 어디에서 갈색에서 흰색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바뀌었는지라고 할게요. 바뀌었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즉 정리하자면 가시적 특성조차도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어? 이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가시적인 특성으로 사람을 생물학적으로 분류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 이 얘기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혹시 이해 안 된 사람? 흑인종, 백인종으로 나눴어요. 하지만 그 백인종도 실제로는 어떻다? 실제로는 갈색 피부를 가졌을 수도 있다는 거야. 얘들 조상은. 됐어? 그러면은 얘네들은 조상이랑 얘네랑 뭐가 다른 거예요? 다른 생물학적 구조를 가졌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자신의 조상이 아니라는 건데요. 그죠? 그러니까 피부색, 즉 가시적인 특성조차도 계속해서 변한다는 거야. 계속해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인해서 변하겠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변화될 수 있으니까 더더욱 가시적인 특성으로 생물학적으로 사람들을 분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서 말한 대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어서 볼게요. 마지막 문장. 자, 비록 신체적 차이 그 자체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당연히 신체적 차이가 있죠. 당연히 있죠. 사람들끼리 서로 다른 점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별개의 인종으로 분류하기 위해 우리가 신체적 차이를 사용하잖아요. 그렇잖아. 막 아까도 말했다시피 흑인종이니 백인종이니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 분류를 하는 건 뭡니까? 신체적 차이로 분류를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하는 게 뭡니까? 그냥 문화적인 방식이라는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패러프레이징 해드릴게요. 얘들요. 자, 4번도 좀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차이 그 자체가 실제로 존재하지만 우리가 별개의 인종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요, 신체적 차이를 이용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문화적으로라는 거는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인위적으로예요. 인위적으로. 됐어요? 문화적으로 구성된 방식입니다. 이렇게 패러프레이징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로 해드릴게요. 혹시 앞에서 못 쓴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사람 개개인은 가시적, 비가시적인 측면에서 신체적으로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인종으로서 만약에 이렇게 얘네끼리 똑같고 얘네끼리 똑같다 이렇게 묶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됐어요? 이 안에서도 실제로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흑인종 내에서도 백인종 내에서도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이거를 인중을 기준으로 해갖고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인중을 기준으로 해갖고 얘네끼리 똑같고 얘네끼리 똑같다. 얘네와 얘네는 아예 생물학적 특성이 다르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신체적 특징을 기준으로 해서 인중을 구분하는 거는 모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호한 점이 되게 많았잖아요. 왜냐하면 덜 가시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인종을 뛰어넘어서 얘네와 얘네가 비슷한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신체적 차이를 사용해서 인종을 구분하는 거는 결국 무엇이다? 그냥 인위적으로 구성된 것 뿐이다. 그냥 사람들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원래 뭔가를 나누고 분류하고 뭔가 어떤 집단을 만들고 그냥 이런 거를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뭔가 편의상으로 나누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우리 인간이 그냥 만들어낸 문화지, 이게 예전부터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우리가 물려받은 그런 유전적인 거라든가 생물학적이라든가 이런 거랑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제 이해됐어요, 내용?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24번 보겠습니다. 역시 다 했다. 휴대치면 되게 중간에 내가 설명을 쓰는 거 지금 쓰는 거 보기만 해. 나 화나면 수영하고 뭔지 뻔할 때 그냥 보기만 할래. 나 보기도 싫어. 진이 어제 내가 준 문제 풀어봤냐? 너가 좀 문제가 뭔데? 수능한 사람들 원래 문제 있잖아. 원래 문제? 내가 나 문제 안 치러 다 했어. 신호구나. 갔다가 저거 꺼져 이게 진짜 찍어 파운드 말이야. 이런 거 있어. 아, 네. 처음 찍어요. 짜고 찍어. 1시간이면 할 수 있어. 그런 인자 있어서 1시간. 1시간에 못하나? 그러니까 진이 시간 내잖아. 막 하는 거 중에 제 모습. 뭐라고? 나도 좀 아까 나도 먹고 싶다. 사실 인증샷 찍어서 올리죠. 어디 스타일이야. 마라탕. 진짜 이렇게 볼까? 친구 보내고 머리 아파. 머리가 깨질 것 같아. 머리 아픈 건 패시브야. 야, 아까 오면 아빠한테 살짝 시그널을 보내봤어. 그거 핸드폰이 너무 불편하다. 야 씨야 나는 그걸 1년째 보내고 있는데. 너 근데 네 원래 아이폰 11 쓰다가 갑자기 작은 폰 쓰고 싶다 해서 바꾼 거잖아. 응? 뭐 손목이야? 뭐 이제 알았어? 원래 뭐였는데. 원래 삼성 그거 아니었냐? 신유이 제 객동폰 쓰고 있었잖아요. 근데 SE3 야? SE3 SE3를? 나 C2인데. 원래 기똥폰 된 거. 얼마냐? 50. 언제 사는데? 13으로 바꾸고 싶어. 저번 주 저번 주 나 프레스 올려. 그 소리에 좀 찍어 보고 싶네. 좀 마성님. 나도 정말 찍고. 그 소리에 네가 뭔데 나. 내 아. 관리 충분히 네가 뭔데. 용량하고 용량하고. 내가 봤어. 아니 그 에어팟 사건 그냥 사진밖에 없나 보네. 꽉 차거든 벌써. 신종 비치고 메시지 하는데 이 용량 다 쓴 거지. 진짜 역겹다. 같이 동영상 잡고 다 저장하느라 동영상. 맞지. 이제 가자고 가자고 씨발로 그냥 진짜 귀엽다. 그러니까 딱 그거야. 김가원 주변 친구들 나와. 근데 난 못해. 그러니까 김가원의 공부 기운을 애들이 다 뺏어간 거야. 나도. 나 내일 다 10,000원씩 갖고 왜? 꺼져. 일이 내 생일이야? 10,000원씩 갖고 와. 니내 생일날 술밥집 200원짜리 사줬잖아. 이 씨발로 아직까지 못 쓰고 있어. 아니 하루 종일 내일 우리 편의점 가가지고 200원짜리 기프티콘 어떻게 쓰냐고. 10시에 우리 집에서 끝날 거야. 미안한데 가가지고 기프티콘 쓸겸 200원짜리 결제 한 번씩 먹어. 아니 미안해 나는 진짜 삭발해 보고 싶다. 삭발해. 일단 나 삭발해. 왜 이렇게 머리 재민이같이 잘랐어? 너에게 삭발하면 여자친구가 비대면 데이트하는 거 되겠어. 어? 뭐야? 독일군 그거야? 나 오늘 슬리퍼 존나 우일군이야? 우일군. 한국분이 더 세다니까? 연준이 거랑 비슷한 거 아니냐? 인지기가 예쁜 거 같은데. 나 3만 원인데.
3만 원짜리가 이게 이쁘다. 6만 원이야. 3만 원짜리가 더 이쁘다. 그다음에 은준이께서 예쁘지. 그니까 이게 근데 근본 디자인인데 한쪽 봐. 한쪽 봐. 아 이거는 진정한 도입부이 아니에요. 그냥 독일군이 나 지금 작아. 야, 나도 불려. 신진이 맨날 돈 없다면서 옷이 자꾸 바뀌어. 미안한데 생각보다 안 잡고 안 돼. 느낌 있다. 오 진짜 하지 마. 이거 잘 봐요. 써줘야 돼. 네. 여기. 그래서 이따 화이트에다가 강대에다가 문가 사는데 아, 제일 싫어서. 가운 바지 화이트 끝나면 라인 가자. 나 아무것도 안 먹어. 나 지금 일단 부어서 뛰어야 돼. 부어서 뛰어야 돼. 나 오늘 3시간 화이트 팀은 라인 뭐야? 안 해도 돼. 민철 씨한테 지랄. 라인 오늘 사이드가 좀 맞을 것 같긴 해. 연수한테 찍찍 먹어. 미안한데 나 메시지 하면 폰 이름 없다며. 진짜 아 찍찍 먹어 근데? 지범이? 상영아 너 숙제 다 지범이 스타 안 오는데? 나 세대다 아니다. 세대 갔다가 어데카이도 존나 잘 컸다고. 뒤질 것 같아. 이 두 명 지금 주요 인물이거든. 지금 탑 존나 야 하는. 근데 진짜 숙제 공사하기 전에 진짜 top 차이야 이거. 지금 탑 차이 존나 지가 한다고. 존나 잘해주는데. 억제기 밀렸어 지금. 어떡하냐. 파이팅 하고. 차이였어. 어데카이도 존나 잘 컸다고. 야 근데 그 분조장 분조장 에이티 뭐. 애들 에이티 왜 자꾸 바뀌냐? 그러니까 에이티스 그 에이티스 어디 갔냐? 잘린 거 아니야? 잘린 게 아니라 보통 18 잘리지 않고 그거야. 아니 딴 저기로 이관가 있어. 내 생각에. 원정도 아 이스는 살짝 푸근한데 이스. 아예 그냥 나는 더 이상 18 안 하겠다. 이스는 다시 상냥해 주고. 야 다 바꾼 거 아니야? 왜 그러겠냐? 야왜 그러겠어? 야야야야. 왜 그러겠냐? 가온. 너무 잘해서 그렇지. 하늘 털어 존나 잘하잖아. 야야 너 유희어 뺏긴 거야? 어? 유희어 왜 이렇게 잘해? 아니야 유리 안 삐. 그거 외운 거야? 사이였어. 오 근데 기본나 제한 6개 틀렸는데 몇 개? 10개만 틀렸다 눈치 없는 거 봐. 아니 이거 다 알잖아 비밀이 아니야 여섯 개 풀렸다는 지금 한개 풀렸다는 거. 녹화되고 있는데. 준이야 어? 엄마한테 라인 50시간 등록비 10만 원이라고 나 얘가 6개 틀릴 때인데 10만 원이거든? 지금 데스크 쌤이 근데 클래식 걸 된다 해가지고 날버 가능이야 경험담이야? 3만 원 날고? 엄마한테 등록비 10만 원이라고 아까 엄마 생일 선물로 10만 원 나 교원 너무. 표는 맞네. 잘 걸어 얘도. 이거 진짜 지금 와 진짜 하는 일이 옆에서 이전 계속 해가지고. 유명한 거 먹어. 아 월요일 시간표 되나? 아 진짜 짜증나네. 왜 이렇게 또 차려입었어? 분명히 제한 나. 끝나고 어디 갈 밥 거야? 나오고. 뚜라탕? 아이. 저것은 잘 나오고 있나 확인 좀 예. 아니 여기도 나 30 넘으면 가라. 야 그만 떠들고 보자 오메 갑자기 날라갔어 자 봅시다 첫 문장 첫 문장이 주제인 패턴이 지금 되게 많이 나오고 있네요 얘도 그런지 한번 볼까? The realization of human domination 인간의 지배의 실현은 over the environment 환경에 대한 지배래요 환경에 대한 지배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인간의 지배라는 건 결국 인간이 환경을 마음대로 한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게 1700년대 후반 그때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산업혁명과 함께 시작됐답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과 함께 이제 인간이 환경에 대한 지배가 시작됐다라는 건 결국엔 산업혁명 시점 이후로 인간이 뭔가 환경에 좀 뭔가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 뭐 이 얘기하는 거지 않을까요? 그죠? 자 바로 이어서 보자면 Advances in manufacturing 그럼 제조업에 있어서의 진보는 transformed 바꿔놨습니다 사회와 경제를 바꿔놨어요 while 뭐 하면서냐 producing significant impacts on the environment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가하면서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생산하면서 사회와 경제를 변화시켰답니다. 그러면 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산업혁명으로 인한 게 결국 제조업의 발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제조업의 발달이라는 게 사회와 경제를 바꿔놨다라고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알 수는 있죠. 이거는 결국에 뭡니까? 좋은 측면이잖아. 그렇죠? 사회와 경제를 좋은 측면으로 바꿔놨다. 일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환경에는 상당한 영향을 생산하면서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상당한 영향이란 건 뭐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은 말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산업혁명 이후로 공장 많이 돌리니까 환경이 안 좋다. 뭐 이런 거지 않을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러겠죠.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읽었던 문장을 주제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요 문장. 주제로 잡고요. 자,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American Society라고 했으니까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네요. 미국 사회라고 하면서 여기서부터는 설명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사회는요, became structured, 구조화되었습니다. 구축되었는데요. Multiple industries, capitalistic goals. 그럼 여러 산업의 자본주의적인 목표에 따라서 구축되었답니다. As 뭐 하면서 the development of the steam engine이니까 증기기관의 어떤 발달이 led 이어지면서요. 어디로 이어졌는가? To the machinized production of goods in mass quantities. 기계화를 통한 나도 살에 들었어. 자, 기계화를 통한 그런 상품의 어떤 대량 생산을 말하는 거겠죠. 여기서 이제 기계화된 어떤 상품 생산을 말하는 거니까요. 근데 상품에 있어서 대량이겠죠. mass quantity니까. 그러니까 대량에서의 상품에 대한 생산인데 기계화가 된 거죠. 이걸로 이어졌답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증기기관이라든가 이런 기계화 이런 거를 통해서 대량 생산으로 이어졌다라는 거고, 대량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미국 사회가 자본주의적이 됐다는 거죠. 됐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그 반대로 Rural Agricultural Communities라고 나왔네요. 그러니까 시골의 농업사회라고 했으니까 앞에서 말했던 거랑은 좀 반대되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 시골의 농업사회는 어떻게 됐을까? 그냥 우리 서술 부분만 바로 볼까요? 서술 부분이 여기 나왔거든요. Were abandoned. 됐어요? 어떻게 됐다? 버려졌대요. 간단하죠? 이 제조업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좀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미국 사회에는 이제 점차적으로 농업 사회에서 이제 제조하는 산업 이런 걸로 이제 바뀌게 됐다라는 거겠죠. 자본주의화가 점점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시골의 농업 사회는 버려질 수밖에 없겠죠. Well, the economy is based on handmade goods and agriculture니까 수제 상품과 농업에 기반을 둔 그런 경제를 가진 시골의 농업 사회. 그렇죠? 여기는 버려진 겁니다. For life in urban cities. 그래서 어떤 그 도시를 말하는 거죠. urban cities니까. 그래서 도시에서의 생활을 위해서요. 그래서 large factories based on an economy of industrialized manufacturing. 그러면 산업화된 제조업 경제겠죠. 산업화된 제조업 경제를 기반으로 한 그런 대형 공장과 대형 공장이 있는 그런 이제 대도시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 도시에서의 삶을 위해서 어떻게 됐다? 버려졌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공장 많이 세워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시골에서나 하던 그런 뭐 수작업이라든가 뭐 농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사그라들었다 이렇게 된 거죠. 바로 이어서 innovations in the production. 자, 생산의 혁신은 어떤 생산이냐면 직물이라든가 철이라든가 철강이죠. 이런 거에 생산의 혁신이 provided increased profits. 늘어난 이윤을 제공했답니다. 사기업에요. 됐어?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그 미국 사회가 자본주의화가 됐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 사회와 경제가 바뀌었다라고 아까 두 번째 문장에 나왔었잖아요. 사회와 경제가 바뀌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사회를 예시로 들면서 이 미국 사회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리고 미국의 경제 체제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사회가 이제 경제 체제는 이제 아무래도 좀 자본주의적으로 이제 변화하게 됐고요. 미국 사회도 이제 실제로 좀 그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기존 이제 농업 사회에서 제조업 위주의 그런 사회로서 이제 변화가 된 거죠. 지금까지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근데 여기 다음 문장에서 simultaneously 동시에 those industries 그러한 산업들은요 exerted authority 그 권력을 발휘했습니다. 뭐에다가요? 환경에다가. 아까도 말했죠.
환경에 권력을 행사한다는 건 뭡니까?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began dumping hazardous byproducts. 그러면 위험한 byproducts는 제품에 의한 거잖아요. 직역을 하면요. 그래서 byproducts가 어떤 그런 좀 부산물들, 그런 쓰레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어? 그래서 유해한 부산물을 버리기를 시작했답니다. 어디에요? 공공의 땅과 waterways에다가, 수로에다가. 됐어? 자, 이러고 내용 끝났거든요. 이러고 내용 끝났어. 그러면은 심플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이 내용은요. 결국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환경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죠. 쉽죠?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을 이제 가장 잘 설명하는 문장이 두 번째 문장 아닐까요? 좀 더 포괄적이게. 그러니까 아까 두 번째 문장이 주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두 번째 문장 내용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제조업의 발달은 사회와 경제를 변화시켰다. 좋은 내용 나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땠다?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안 좋은 내용 나왔죠. 그에 대해서 이제 나온 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이니까 여기겠죠. American Societies, 여기 Rural Agricultural, 그 다음에 Innovations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어떤 내용을 말한 겁니까? 사회와 경제를 변화시켰다라는 내용을 말한 거예요. 맞죠? 근데 맨 마지막 내용은 뭡니까?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예시로 든 거잖아요. 우리 두 번째 문장에 나왔던 요 내용과 요 내용에 대한 예시가 아래 세 줄 그리고 마지막 한 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를 주제로 잡는 게 가장 적합하겠죠. 내용은 간단합니다. 제조업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은 환경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쳤다. 다 이런 내용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쉽죠? 어렵지 않죠? 넘어갈게요. 29번. 이 항상 전통적으로 29번 지문이요. 난이도가 어려워요. 지문 자체가. 29번 지문이 어법 문제잖아요. 어법으로 내는 이유가 뭐냐면요. 모의고사에서 지문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문 난이도가 어려우니까 어법으로 내는 거예요. 어법은 지문 내용과는 사실 크게 상관없잖아요. 해석을 안 해도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지문 내용이 보통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29번 지문 자체가. 실제로 보면은요. 내용도 되게 깁니다.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까지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은 사실 분량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29번 부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가볼게요. Despite abundant warning. 풍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경고냐? 대절 이하라는 경고랍니다. 우리가 shouldn't measure ourselves.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해서는 안 된대요. 어떻게? Against others. 다른 사람에 대항해서요. 됐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항해서 우리 자신을 평가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비교하는 거죠. 됐어요?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most of us still do. 우리 대부분은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 뭡니까? 요 내용을 말하는 거겠죠. 요 내용. 됐어요? 다른 사람에 견주어서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우리는 계속해서 뭡니까? 비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쟤는 어떤데? 나는 이러면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비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이 첫 문장이 주제입니다. 참고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계속해서 비교를 한다. 이거예요. 이거. 자, 그러면 이제 비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not only 나왔으니까 but also 찾아야겠죠? also 대신에 as well 쓴 겁니다. 별거 없고요. We are not only meaning-seeking creatures. 우리는 의미를 추구하는 생명체일 뿐만 아니라 또한 사회적인 존재랍니다. 그래서 ing 나왔으니까 분사구문이죠. 계속해서 뭘 합니까? Interpersonal comparisons. 어떻게 한대요? 상호 간의 비교를 한답니다. 됐어? 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시 한번 뭐야? 우리는 사회적 존재라고요.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비교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자, 뭐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평가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의 위치를 개선시키기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의 자존감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람들과 비교를 한다는 거죠. 서로. 이거는 그냥 인간의 약간 본능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겠죠. But 그러나 the problem with social comparison.
사회적 비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대절이한데요. 그것이 어떻다요? backfires 한다는 게 문제랍니다. 바로 역효과를 낸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여기가 바로 요지인데요. 제가 미리 말해주면 요지 1번입니다. 요지 1번. 됐어요? 자, 첫 문장은 주제였습니다. 이 글의 주제는 뭐다? 사람들은 대부분 비교를 한다. 그냥 이거예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한대요. 근데 이걸 통해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필자가 하고 싶은 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일단. 왜? 역효과를 내니까요.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역효과란 건 뭐겠습니까? 여기에서 이거에 대한 역효과를 말하는 거야. 이 내용에 대한 역효과. 여기 내용들 어때요? 다 좋은 거잖아. 우리가 비교를 하는 이유 자체가 뭐라고요? 우리 자신을 평가해서 우리의 입지를 향상시키고 우리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이런 목적으로 원래 비교를 하는 건데 근데 도리어 어떻게 된다? 역효과가 난다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이게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그래서 요지로 잡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When comparing ourselves to someone, 우리가 우리 자신을 누군가와 비교할 때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 Who is doing better than we are? 우리보다 더 잘하고 있는 누군가래요. 됐어요? 그렇게 비교를 할 때는 우리는 종종 inadequate 느낀답니다. 부적절하다고 느낀대요. For not doing as well 이랍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여기서 as well이라는 거, 여기서 as는 뭐라고 하면 될까? 우리 as 1급 as 할 때 뭐뭐만큼 뭐뭐한 이렇게 해석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뒤에 as 이하가 생략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누구냐? 다른 사람들 나왔잖아. 여기 someone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them이라고 표현할게요. them. 그냥 편의상. 그러니까 이게 생략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뭔가를 우리보다 더 잘하고 있는 그 사람만큼 잘 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런 뜻이에요.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부적절하다고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부적절한 건 뭐냐면요. incompetent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느낀다고요. 이게 뭡니까? 무능한 거예요. 무능한. 됐어요? 이렇게 느낀다고. 아니 그렇잖아. 딱 봤을 때 야 쟤는 진짜 잘하는데 난 왜 이러냐. 아 난 진짜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잘하는 사람을 보면은요. 잘하는 사람을 봤을 때는 이제 상대적으로 내가 이제 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 부족하다고 느낀다. 이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이거를요 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상향 비교라고 해요. 상향 비교. 제가 여기다 같이 쓸게요. 상향 비교. 됐어요? 그러니까 이 상향 비교라는 건 뭡니까? 나보다 좀 더 위쪽을 향하는 쪽에 비교가 되는 거죠. 나보다 잘하는 사람. 됐어? 나보다 잘하는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는 이게 바로 상향 비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향 비교로 인한 결과가 나쁜 게 나와야겠죠. 그렇죠? 왜? 아까 위에서 말했잖아요. 역효과 난다. 그렇죠? 원래는 뭐겠습니까? 원래 비교의 의도는 뭐라고요? 원래는 자존감을 높이고 뭐하고 이게 원래 의도인데 실제로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따지면 그거야. 어떤 애가 1등급을 받아. 근데 내가 3등급이야. 그럼 이제 상향 비교를 하는 거야. 상향 비교를 하면서 내가 쟤는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러지?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무능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좌절감이 드는 거죠.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것부터 벌써 안 좋잖아요. 무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상향 비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먼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능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무능하다고 느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This sometimes leads. 이것은 때때로, 즉 이 상향 비교는요 때때로 이어진답니다. 어디로 이어지냐면 What psychologists call a malignant envy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malignant envy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악성 질투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뭐다? 악성 질투로 이어진답니다. 악성 질투. 됐어요? 악성 질투로 이어진답니다. 자, 근데 이 악성 질투라는 게 이제 조금 애매할 수 있으니까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는 겁니다. malignant envy라고 써 있으면 우리 모르잖아요. 지금 별주 단어로도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나와 있나? 안 나와 있어요. 별주로도 안 나와 있어.
그러면 우리가 malignant envy 이런 걸 알 수가 없으니까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뒤에서. 즉 desire, 욕망이라는데요. 어떤 욕망이냐면 for someone to meet with misfortune이랍니다. 즉 누군가가 여기에서의 for someone은 의미상주어예요. 됐어? 즉 누군가가 to meet with misfortune이니까 불행을 만나기를 바라는 욕망이래요.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엿됐으면 좋겠다 이거라고요. 쉽게 말하면.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요. I wish, 나는 바란대요. 그녀가 가지지 않는 것을 바란대요.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됐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1등급이라고 쳐봐. 그러면은 그녀가 가지지 않는다? 1등급을 못 받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 하는 거라고. 제가 실제로 1등급이야. 아, 근데 제 1등급 못 받았으면 좋겠다. 이거라고,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뭔데요? 불행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비는 거잖아. 이게 뭐라고요? 악성 질투라고요. 이해됐죠? 어렵지 않지? 이어서 갈게. 그러니까 이러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필자는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역효과가 된다고요. 뭐가? 비교라는 거. 그럼 상형 비교 나왔으니까 하형 비교도 있지 않을까요? 자,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이 문장이 바로 하형 비교입니다. 하형 비교. 자, 하향 비교는 이제 나보다 안 되는 거, 나보다 좀 떨어지는 이거에 대한 비교가 되겠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Also, 또한 comparing ourselves with someone, 우리 자신을 누군가와 비교하는 거랍니다. 그게 누구냐면 who is doing worse than we are, 우리보다 더 못하고 있는 사람이겠죠. 더 못하고 있는 누군가와 우리 자신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더 못하고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은 내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비교하는 건 raise scorn 이렇게 나왔어요. scorn이라는 게 경멸이라는 뜻인데요. 자, 경멸을 가질 위험이 있답니다. 근데 여기서 경멸이 결국 뭐냐면 the feeling, 느낌이래요. 어떤 느낌이냐? That others are something.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떤 것인 느낌인데요. undeserving of our beneficence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beneficence는 호의거든요. 어떤 베푸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호의를 deserve는 받을 가치가 있는 건데 on이 붙었으니까 받을 가치가 없는 거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호의를 받을 가치가 없는 어떤 무언가라고. 됐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경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예를 들면 she is beneath my notice. 그녀는 나의 notice의 아래에 있다는 거거든요. notice라는 게 눈에 띄는 걸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눈에 띄는 것 아래에 있다니까 아 얘는 어차피 뭐 내 눈 밖에 있고 뭐 됐어. 어차피 뭐 쳐다볼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렇게 경시한다는 거죠. 이런 태도를 가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뭡니까? 결국 안 좋은 거잖아. 그럼 결국에 말하자면 하향 비교의 문제점은 뭡니까? 이건 땡땡으로 쓸게요. 경멸로 이어지는 겁니다. 경멸로 이어지는. 됐어요? 상대를 경시하고 경멸하고 깔보고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내가 상대방을 보고 좀 뭐 위안을 삼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쟤를 이제 깔보는 거죠.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then again 하고 나왔는데 이 문장 되게 길게 나왔죠. 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지금까지 얘기한 건 전부 다 비교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이야기했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가 요지 2번입니다. 됐어? 아까 요지가 위에서 나왔었죠. 아까 어디였냐? 제가 말한 게 그 backfires 나온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역효과를 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게 두 가지를 혼합해서 말하고 싶었던 거야.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것과는 달리 이 비교 행위를 하면은 역효과가 난다는 거야. 어떻게? 지금까지 말한 식으로 이렇게 역효과가 나. 상향 비교를 하든 하향 비교를 하든 어쨌든 안 좋은 점밖에 없다는 거야. 비교 자체는. 됐어? 그런데 그럼 비교를 하지 말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내용에서 얘기하는 거야. Then again, 그렇지 않고. 자, 여기서 그렇지 않고라는 건 뭡니까? 악성 질투로 이어진다거나 경멸로 이어진다거나 이러지 말고. 됐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comparing ourselves to others.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can also lead to benign envy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benign envy. 이게 양성 질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양성 질투가 또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부연 설명도 나옵니다. The longing, 갈망하는 거래. To reproduce someone else's accomplishments. 다른 누군가의 성취를 reproduce 한답니다. reproduce는 원래는 복제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그냥 말 그대로 재생산하다 이 정도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의 성취를 재생산하는 그런 갈망으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뭐 없이요? 그들이 불행해지는 거를 바라지 않고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I wish I had what she had. 나는 바래 가지고 싶어 그녀가 갖고 있는 걸. 이런 거. 됐어? 제 1등급이네. 나도 1등급 받고 싶다. 이런 거. 됐어? 이 얘기하는 거야. 이런 쪽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has been shown. 보여질 수 있답니다. 몇몇 상황에서요. To inspire and motivate us. 우리를 뭔가 이제 inspire, 영감을 주고요. 동기부여 해준답니다. 어떻게요? To increase our efforts. 우리의 노력이 증가하는 방향으로요. In spite of a recent failure. 최근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됐어? 그럼 지금 마지막에서 말한 거.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비교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 근데 지금 마지막 문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비교의 긍정적인 역할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한 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다른 사람의 성취를 재생산한다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1등급이라는 걸 성취를 했어. 얘가 성취했어. 그럼 이 1등급이라는 결과값을 내가 다시 생산해낸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생산한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됐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근데 거기에서 뭡니까? 남의 불행을 바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악성 질투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쟤는 그냥 그대로 1등급이었으면 좋겠고 정말 얘도 잘 됐으면 좋겠고 나도 1등급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하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이게 비교, 그러니까 긍정적인 비교로서 얘기를 한 거겠죠. 결국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비교는 뭔가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으로서의 비교를 하면은 상향 비교를 하든 하향 비교를 하든 결국 나한테는 안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결국에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방법으로서 비교를 하면 나쁘지 않다는 거죠. 나의 성취에 있어서. 왜냐면 첫 문장에서도 말했다시피 비교라는 거는 우리가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왜? 사회적 존재니까요. 우리는 반드시 비교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왕 어차피 할 거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 역효과 나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기왕 할 거면 그래 저 사람은 잘 됐으니까 저 사람의 어떤 그런 행복은 잘 빌어주고 그리고 뭔가 내 자신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저 사람과의 비교를 사용하자라는 게 이 사람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이라고. 이해됐나? 됐죠? 자 그럼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비교라는 거는 원래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했어요. 역효과를 낼 수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역효과를 내니까 어떻게 하랍니까? 긍정적인 측면에서 비교를 하라는 게 이 글의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 비교의 역기능과 순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한 글이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됐죠? 자, 30번 하고 마무리할게요. 30번. 만약에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요. 대신에 안 할 거면은 데일리 테스트 다 하고 가야 됩니다. 합시다. 해요. 해야 돼. 역시 30분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아니 근데 지금 민선이가 너무 피곤해 보여가지고. 왜? 아니 피곤해 보이는데 방금 전에 거의 뭐 쓰러질 뻔했는데 아까 은준이 졸리다고 했잖아. 지금 안 졸려? 삭겠어요. 뭐라고? 삭겠대요. 그게 뭔 말이에요? 싹 깼다고? 눈이 좀 약간 흐리멍텅. 거나 피곤하지? 어디요? 아니 그렇게 꽁꽁 싸매고 있는데 안 더워요? 안에 반팔입니다. 나 땀나서 죽을 것 같네. 더워. 30번 보자. 30번. 봅시다. 첫 문장에 소재가 나와 있는데요. 그 소재가 뭐냐면요. 노멀 사이언스거든요. 노멀 사이언스. 여기서 해석은 정상과학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상과학. 그러니까 근데 정상이라고 하니까 뭔가 꼭대기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반이라고 할게요. 그냥 일반 과학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적 과학이 정확하게 무엇을 포함하느냐? 그러니까 일반 과학이라는 게 뭐냐?
이 토마스 쿤에 따르면 그것은 즉 일반과학이라는 건요 주로 a matter of puzzle solving이랍니다. 즉 문제 해결하기에 관련된 것이래요. 문제 해결하기의 문제랍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해결하기 요 키워드가 조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상과학이 뭐냐?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However successful a paradigm is, 그럼 패러다임이 아무리 성공적일지라도 it will always encounter certain problems. 그것은요 항상 부딪힐 거랍니다. 어디에? 특정한 문제예요. 됐어요? 이 패러다임이라는 게 뭐예요? 약간 뭐랄까 어떤 정해져 있는 규정? 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어떤 생각이나 인식을 하는데 좀 이렇게 정해져 있는 어떤 틀 같은 거 있잖아요. 틀, 정해져 있는 틀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패러다임이라고 하죠. 근데 이 패러다임이라는 게 그러니까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이 됐어요? 이미 규정되어 있는 어떤 시스템이 아무리 단단할지라도 아무리 굳건할지라도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항상 패러다임이라는 거는요 특정 문제를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미신 같은 거가 어찌 보면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과학으로서 다 설명할 수 없는 분명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패러다임이 아무리 잘 규정돼 있어도 항상 이제 예외적인 뭔가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특정 문제들을 말하는데 어떤 거냐면요, phenomena, 즉 현상이랍니다. 어떤 현상이냐면 which cannot easily accommodate라고 나왔네요. 즉 그것이 할 수 없답니다. 쉽게 accommodate, 받아들일 수 없대요. 수용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mismatch, 말 그대로 매칭이 안 되는 거죠. Between the theories, predictions and the experimental facts. 즉 이론적인 예측과 실험 사실 간의 미스매치. 됐어요? 이럴 수 있잖아.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계산을 이렇게 했어.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하면 이런 결과값이 나올 거다. 예측을 했어. 근데 실제 결과값은 다를 수도 있죠. 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이제 서로 미스매칭 되는 거. 이런 일이 분명히 문제가 생기게 된다랍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일반과학이라는 것.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했죠.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는 뭘 얘기했습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패러다임이라는 게 아무리 굳건하게 딱 하고 자리 잡고 있어도요. 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는, 즉 어떤 규정화되어 있는 어떤 틀에서 벗어나는 문제들이 분명히 생길 거라는 거야. 분명히. 됐죠? 그래서 일반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노력하는 거랍니다. 뭐 하려고요? 이러한 마이너 퍼즐을 제거하는 거랍니다. 이런 사소한 문제를 제거하는 게 바로 이 노멀 사이언티스트가 하는 일이래요. 됐어요? 우리가 이제 정해놓은 어떤 게 있어. 근데 그거에서 벗어나는 예외적 어떤 게 생겼어. 그럼 그거를 다시 수정 보완하는 겁니다. 다시 잘 이제 자리를 잡는 거예요. 여기 이 패러다임에서 안 벗어나도록. 됐어? 이게 바로 일반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라고요. While 뭐 하면서 making as few changes as possible. as 원급 as possible이죠. 가능한 한 적은 변화를 하면서요. 됐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변화를 안 주면서. 지금 그럼 여기에서 나온 건 뭐냐면요. 이 패러다임이라는 건 뭐라고요? 정해져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패러다임을 안 바꾸면서라고 했어요. 안 바꾸면서.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일반 과학, 지금 본문에서의 해석은 정상 과학으로 나왔습니다. 일반 과학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뭘 원하는 겁니까?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은 거를 말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기존의 틀에서 일반 과학자들의 일이라고 할까요? 정상 과학자들의 일, 이게 뭡니까? 기존에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됐어요? 아까 첫 문장에 나왔잖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일반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일반 과학이라고, 정상 과학이라고 얘기를 했죠. 틀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로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창의성과는 완전 동떨어진 애들인 거예요. 알겠죠? 창의적으로 문제를 막 해결하고 뭔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이렇게 해내고 이게 아니에요. 정반대야, 정반대. 무조건 정해져 있는 틀에서만 해결을 하려고 하는 애들입니다. 정상과학자 애들은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노멀 사이언스는요, 정상과학, 일반 과학은요,
is a conservative activity. conservative 여기서 또 비슷한 말이 나왔죠. conservative 뭡니까? 보수적인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되게 보수적인 활동이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보수적이란 건 뭡니까? 전통적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통적인. 전통적인이란 건 뭡니까? 기존의 것을 안 바꾸는 게 보수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하던 대로 하는 게 보수적인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 일반 과학자들은 뭡니까? 기존에 규정되어 있는 걸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는 일은 보수적인 활동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됐죠? 자, 즉 그것에 그 실행하는 사람들은요, are not trying, 노력하고 있지 않답니다. 그럼 뭘 노력을 안 하고 있겠습니까? 보수적인 사람들이니까. 뭔가 새롭거나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막 제시해서 창의적인 방식으로 해결한다. 이런 걸 안 한다는 거죠. 됐어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볼까요? To make any earth-shattering discoveries. earth-shattering이라고 나왔어요. 이 shatter가 산산이 부숴버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지구를 부술 정도의 발견이래요. 그러니까 뭡니까? 굉장히 놀랄만한 발견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됐어? 그러니까 그 어떤 진짜 막 이 지축을 흔들 정도의 엄청난 발견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창의적인 결과물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정해진 거에서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Just to develop and extend the existing paradigm이라고 나왔죠. 오히려 어떻게 한다? 기존의 패러다임을 그저 발전시키고 확장시킬 뿐이라고 나왔습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 계속 똑같은 말 나오고 있죠. 이어서 볼게요. 자, 그래서 쿤의 말로 하자면요, normal science, 일반 과학은요, does not aim, 목표로 하지 않는답니다. 뭐를요? Novelties of fact or theory라고 나왔죠. 사실이나 이론의 novelty를요, 참신함을, 이걸 목표로 하지 않는 겁니다. 참신함이라는 단어는 그럼 뭡니까? 일반 과학에서는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봐야겠네요. 오히려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렇죠? 그리고 when successful, 성공적일 때는요, finds none, 찾아내는 것이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상과학은 다시 한번 사실이나 이론의 참신함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요. 성공적일 때에는 찾아내는 게 없대요. 이건 뭔 말일까요? 성공적일 때에는 찾아내는 게 없다. 뭐가 성공적일 때? 뭐가 성공적일 때? 싫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금 주어가 이제 생략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다는 거는요, 우리가 맥락상 알 수 있거나 문장이 주어랑 똑같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노멀 사이언스가 성공적일 때라는 거는 그러니까 일반 과학이 성공적이라는 건 뭡니까? 일반 과학은 정해져 있는 것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패러다임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잘 구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됐어요? 패러다임이 잘 구축되어 있고 문제가 없는 상황, 됐어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발견하는 게 없답니다. 왜 발견하는 게 없겠어? 얘네들이 하는 일이 뭔데? 아니,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문제가 그럼 다 해결이 됐어. 문제 해결에 성공했어. 그럼 얘네는 뭡니까? 기존의 틀이 잘 지켜진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됐어? 막 굳이 뭔가를 새로운 미지의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학자라고 하면은요,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습니까? 미지의 영역으로 뭔가를 알아내고 발견하고, 이게 과학자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일이잖아. 그쵸? 그쵸? 이게 가장 일반적인 과학자. 근데 노멀 사이언티스트는 어떻다고요? 오히려 그 반대라고요. 여태까지 규정화되어 있는 거를 잘 보존시키는 게 정상과학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됐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과학자들은 진보적이야. 항상 나아가고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하고 알아내고 새로운 공식을 만들고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는 거죠. 정상과학자들은 새로움 그딴 거 필요 없어. 기존의 것을 잘 지키자. 알겠죠? 딱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푸는 강조했습니다. 대절 이하를요. 정상과학자들이 are not trying, 노력하고 있지 않대요. to test the paradigm, 패러다임을 시험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데요. 당연한 거 아니야? 패러다임을 시험한다는 건 뭡니까? 이 패러다임이 진짜 맞아? 겠죠? 됐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한번 기준으로 해봅시다.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있어. 그럼 이게 뭡니까? 패러다임이에요. 규정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직각삼각형에 대한 것만 나오면은 무조건 우리는 이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한다고요. 이제 이 정상 과학자들은요. 다 피타고라스의 원리를 기반으로서 접근하려고 한다고. 근데 정말 만에 하나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적용이 안 되는 게 나왔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려고 한다? 이걸 어떻게든 피타고라스의 정리 안에서 이걸 약간 확장을 하든 뭐하든 해갖고 그런 식으로 해결을 보려고 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즉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막 별짓을 다 했는데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해결이 안 돼 어떤 문제가.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야 이거 피타고라스의 정리 자체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이론 자체가 그럼 아예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상과학자들은 그 생각을 안 한다고요. 무조건 이게 맞아. 우리가 잘못한 거야. 얘네가 이 피타고라스가 더 똑똑하지 내가 더 똑똑하겠냐? 얘가 무조건 맞아.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해되죠? 뭔 말인지? 다음 내용 볼게요. On the contrary, 오히려 그들은 받아들입니다. 그 패러다임을요.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인다고 나왔잖아 지금. 받아들인다고. 얘가 맞겠지. 그리고 그들의 연구를 수행한답니다. Within the limits is set. 그것이 설정한,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패러다임이겠죠. 패러다임이 세팅한 한계 내에서 그 연구를 수행한다고요. 무조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기준으로만 연구를 한다고요. 이거를 벗어나서 하지 않는다고. 계속 똑같은 말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죠?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If a normal scientist, 만약 일반 과학자가 gets an experimental result, 실험 결과를 얻는다면요. 어떤 결과를? Which conflicts with the paradigm. 그 패러다임과 상충되는 결과예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런 일반 지식으로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충되는 결과를 얻었어 만약에. 그러면은 일반적인 다른 과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우리가 세기에 발견을 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얘네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결과를 얻으면 그들은 보통은 가정한대요. 뭐라고? 아, 우리의 실험 기술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우리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뭐가 아니라 not the paradigm is wrong. 패러다임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야. 이 패러다임이 틀릴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해됐죠 내용? 어렵지 않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정상과학이 추구하는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얘네가 추구하는 방식은 결국 무엇이다? 보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그런 과학 행위를 말하는 거죠. 이 정상과학자들이 하는 일. 됐죠? 자, 그래서 간략하게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랑 다다음 시간에 하면은 뭐 충분히 끝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한 대충 한 10질문 남았잖아요. 그렇죠? 한 대여섯 질문씩 하면은 아마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만요. 단어 결과 좀 볼게요. 네, 잘 봤습니다. 자, 일단은 단어는요. 아니다. 저기 뭐냐. 단어랑 단어 페널티 쓰지 말고요. 그 숙제랑 저기 뭐냐 데일리 테스트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부분은 내가 생략할 테니까 오늘은 그냥 가세요. 알겠죠? 어차피 숙제 니네가 지금 계속 보내고 있잖아. 물론 안 보내고 있는 놈도 있습니다. 또는 밀려서 보내는 놈도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매일 체크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넘어갈까?